예. 그죠? 무슨 물방울 같기도 하고 뭐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글자인데 이게 말하자면 무슨 글자냐면 이게 점 찍어 놓은 겁니다. 예. 점을 찍어 놓고 말하자면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선형으로 보이죠? 안녕하세요. 예. 지난 강의 이어서 이제 오늘은 37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가 191강입니다. 부수가 그러니까 37강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3분의 1은 채 못 온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37번째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37강에서 보여드릴 자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면서 넘어간 글자예요. 자, 요런 글자입니다. 네. 그죠? 무슨 물방울 같기도 하고, 뭐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글자인데 이게 말하자면 무슨 글자냐면 이게 점 찍어 놓은 겁니다. 점을 찍어 놓고 말하자면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형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거를 알려드리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점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한자 안에 점을 어디에 썼기 때문에 점이 있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쭤보는 것보다 점이라는 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간성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이 말하죠. 점이 선이 되고 선이 연이 된다. 그러니까 찍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디 찍고 할 때 그 찍는 게 점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점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뭐라고 읽냐면 주라고 읽어요. 주라고 읽어요. 점주. 근데 우리는 한자를 배우면서 음가로 읽기도 하지만 뜻으로 읽기도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음가로 읽는 거죠. 그러면 저녁 드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저녁 석자인데 저녁이라는 말에 식사라는 의미를 포함하죠. 그렇게 은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방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방이라는 걸 쓰지 않죠. 차다자죠. 차방이라고 안 하죠. 차다자인데 근데 다방 그러는 거는 은가로 다방이죠. 근데 뜻가로 할 때는 뭐냐면 우리 다방 가자고 안 하고 어디로 가면 차 마시러 가자 그러죠. 그럴 때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언어 속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셔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뜻은 점이고 발음은 주. 근데 발음을 주 이렇게 하신 적 없죠? 주 하면 생각나는 게 항상 술 이런 개념이 더 강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 하면은. 그래서 이 점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벌써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이미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점이라는 건 뭐냐? 끊음과 멈춤이 있는 곳에 주로 표시하는 거다. 점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끊음과 멈춤이다. 그래서 문장을 할 때 이렇게 점 찍어 놨잖아요. 점을 안 찍어 놓으면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맞춤법을 할 때 저도 항상 맞춤법은 이 글자, 이 문자를 쓰다 보니까 점을 딱 찍은 거죠. 보면은 저도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은 점을 안 찍고 막 넘어가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유소절지 주이식지야.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설문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걸로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놓은 겁니다. 해석을 읽다 보면 이거에 오류가 났거나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견해가 다르고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 이런 점에 대한 끊음과 멈춤이 단어 안에는 어떻게 있는지 요거는 요렇게 문장의 끝에 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이 끝나면 점을 찍죠. 이거는 우리만 찍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찍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한자, 문자 안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용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놓는 시간이에요. 자,
이럴 때 주가 있어요. 주인주. 우리 주인주 할 때 이렇게 쓰죠. 예? 그럴 때 맨 위에 있는 게 뭐다? 점이라고. 근데 점이라고 한 번도 잘 인식해 보신 적은 없다고요. 그냥 썼을 뿐이지. 예. 이게 주인주예요. 예. 그러면은 이 주인주는 속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의미가 등촉 가운데에 불꽃 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 심지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죠. 네. 네? 그래갖고 밑에 뭐야 이렇게 받침대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심지가 있으면 불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자적으로 등중화 주야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객 그러잖아요. 주인과 객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우리 말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주객이 전도됐네. 예? 이럴 때 이 주인과 객입니다. 예. 객이라는 거는 이 안에 이제 아직은 안 배웠는데 사람을 배울 때 할 거예요. 객은 이건 진면자지만 이게 사람이거든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 예. 사람이 나중에 각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얘기한다 할 때. 자, 주어 뭐예요? 중심이 되는 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주어가 누구죠?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 근데 주어가 빠지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경전 같은 거 읽으시면 주어가 뭐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어가 바뀌면 의미가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타자를 주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문장 속에 나오는 거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의 중심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불꽃이 주인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한자나 이런 걸 쓸 때 이게 점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쓰기에는 이게 왕자가 되는 거죠. 요즘 한자로 말하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확장하면은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자가 갖고 있는 것도 어쨌든 의미나 어휘가 발전하고 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희가 보기에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벗어나서 주인주 말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살주. 이런 거는 어떻게 했냐? 아까 이게 주인주잖아요, 선생님. 이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람인을 더하여 제가 쓰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은 강의자전에서 어떤 거를 찾냐? 부수를 사람인을 찾아야 이 글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인주와 사람인이 두 개가 결합된 글자죠. 이거면 이게 사람인 부수예요. 아직 사람을 안 배웠어요. 그리고 주인주 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결합을 시킬 때 맨 첫 번째는 뭐다? 주인주다라는 뜻이죠. 주인인데 사람인을 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니까 거기서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확장한 거죠. 네, 문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거한다, 주민이다, 주소지. 네, 그죠? 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줘야만 뭐 여러 가지 호구조사도 하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정착 생활을 하고 이런 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을 정해서 사는 거는 누가 산다? 내가 동물한테 주인이라고 안 하죠. 네. 그리고 동물한테 주거지라고 안 하죠. 동물이 사는 데는 뭐예요? 울타리라고 그러죠. 그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살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죠? 나무목을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무목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무목에다가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살주를 쓰지만 지금은 이 강의는 이 부수에다가 이걸 더한다는 의미니까 제가 거꾸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저 선생님은 왜 한자를 저기 거꾸로 쓰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나무목을 더하여 뭐가 된다? 예, 기둥이다. 그거를 영야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찰영자거든요. 예, 이게 아직 안 배웠어요. 예, 찰영자. 그러니까 뭔가를 꽉 채우는 거다. 예, 채운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찰영자를 배워야만 이해가 되시니까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죠? 주연. 예, 기둥에다가 한옥집에 가면은 기둥에다가 한자를 이렇게 써놓죠.
그러면은 그게 주련이에요. 집에도 사람이 거주하니까 집에도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현판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거는 그런 의미를 할 수도 있지만 기둥에다가 이 집에서 바라보는 거를 시적인 거를 하는 게 통상적이죠. 근데 현대에서는 기둥도 없을 뿐더러 거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나요? 요즘은 이제 다 철거했다가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한옥마을에 기둥이 있었거든요. 주련이. 근데 한동안 다 띄워버렸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붙여놔야 되는데 지금 다시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래 그 집의 그 용도와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의 생각과 뭐랬죠? 생각이나 가치를 거기 주련에다가 표현해 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거는 버려야 되는데 좋은 거는 버리고 나쁜 거는 그냥 뭐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련이 아주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이 연자는 나중에 그리고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네 주예요. 우리가 주석한다 그럴 때 뭐예요? 여기다가 뭐를 붙였습니까? 말씀언을 더했죠. 그래서 말씀언을 더하여. 그러니까 풀이를 한다라는 거죠. 말한다는 거는 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풀이를 할 때 우리가 책을 같은 걸 보면은 풀이를 할 때 문자, 글자로 풀이하죠. 근데 문자가 없었을 때는 말로 풀이하죠. 그러니까 주해, 주석을 단다 그러죠. 예? 이게 해자도 풀해자고 석자도 뭐예요? 풀석자잖아요. 풀어 해친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죠. 근데 잘못 설명을 하면 그 해석이 더 어려워요. 원본보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원본과 하는 거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주에 사람인을 하나 붙였죠. 그 다음에 나무목을 붙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언을 붙여서 한자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사람인도 안 배웠고요. 말씀언도 안 배웠고 나무목도 안 배웠습니다. 이걸 이제 배워야 완성이 되겠죠. 사람인은 사람을 표현하는 부스에 가서 할 거고요. 말도 사람이 하죠. 나무는 식물입니다. 지금 권위에 관련된 한자를 하는데 이게 끝나면은 뭘로 넘어가냐면은 식물을 나타내는 한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쭉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이게 결합을 시키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동몽 오늘도 유학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